그러면은요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러요. 심지어 병 같은 게 이게 막 용문신 있어나 지금 우리한테 뭘 줄래? 자기들이 만든 법대로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해라. 이렇게 제가 일갈을 하고 싶네요. 네. 21대 국회미가 5월 30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놈의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또 쌈박질을 하고 있죠. 본래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쌈박질하면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싸우면 엄청 싫어합니다. 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보다 일단 왜 싸우는지 이걸 국민들이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싸우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 왜 싸우냐? 이거 보니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싸움이 돌이켜보면 매번 국회의원 뽑고 그리고 국회의원 소집되면 항상 이 싸움을 벌여왔어요. 지금까지 벌여왔었고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싸웠고 어떤 경우는 이 싸움이 한 3달 가까이 간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가, 매번 이 싸움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법사위원장은요, 당연히 법사위의 위원장이겠죠. 법사위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말하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거기에 우두머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있잖아요. 그때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금의 미래통합당 야당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법사위원장은 2년 임기거든요. 후반부 2년을 책임졌던 분이 여상규라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붙여준 별명이 버럭상규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왜 버럭상규가 됐냐? 이분이 회의를 진행하다가 원래 판사 출신이고 점잖은 분인데 법사위 회의 진행하다가 자기 마음에 별로 안 든다. 그러면은요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러요. 심지어 민주당 의원 한 사람한테는 막 말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다가요. 그러다 갑자기 혼잣말처럼 병 같은 게 이게 어디 막 까불어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쓰시는 분처럼 막 욕을 한 거예요. 이게 방송에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다 봤죠. 에? 그래가지고 이분 별명을 버럭상교 이렇게 한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의 위원장을 자기네들이 안 하고 저쪽 편이 했을 때, 그럴 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법사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러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법사위는요, 여기가 하는 일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사위가요, 법무부 뭐 이런 데 있죠. 법제처 들어보셨나요? 이런 데들 또 법원에 가면 법원 살림을 하는 데가 있어요. 법원 행정처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원이 이원화돼 있죠.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에 사무처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들과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임위원회라는 데가 정부 조직 같은데 또 이렇게 다른 뭐 국가기관들 같은 데를 서로 나누어서 담당을 해요. 우리나라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눠 갖고 자기네가 담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막 갈구는 거죠. 옛말에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장관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서로 시켜주면 하려고 막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인사청문회 때문에 좀 싫어한다는 얘기도 생겼지만 장관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의 한 가지를 탁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 하기가 좀 더러운 게 이게 국회에 불려 다녀야 되고 국회에 가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 가가지고 맨날 깨지는 게 일이에요. 그 맨날 국회의원들이 장관 똑바로 대답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거기에서 또 뭐 이제 꼬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뭐 존경도 안 하는데 맨날 존경하는 의원님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입고 없지. 안 입고 와.
그런 데가 이제 바로 상임위원회입니다. 법사위도 하나의 상임위원회로서 아까 말했던 그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데 수장들 불러다 놓고 그리고 이제 갈구는 일을 하는 거죠.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니네 일 똑바로 하고 있냐? 이걸 따져 묻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이 법들이 있잖아요. 법률을 만들어야 될 때 이 법사위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심사를 하죠. 그런데요, 법사위가 하는 또 하나의 큰 이 업무의 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체계 작구심사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체계 작구심사.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체계 작구심사라는 거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통과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바로 법사위로 오는 겁니다. 법사위가 그래서 마치 깔때기처럼 모든 이 법안들을 다 수집해요.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자기네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용도 들여다보는 게 당연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법안을 갖다가요, 거기 내용 심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내용을 또 볼 수는 없지만은 체계심사, 작구심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체계심사는 뭘 하는 거냐? 우리나라도 법이 이게 있잖아요.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법은 뭔 법인지 아시죠?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고, 그 헌법 밑에서 이거를 좀 받쳐주면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면서 구체화시켜 놓고 있는 게 법률이고요. 이 법률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이게 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괜찮게 내용은 잘 채워졌는데 다른 법의 내용하고 충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충돌을 날 때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이제 또 보완 장치도 있기는 있지만, 애시당초부터 충돌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충돌이 안 되게 하려고 한번 법사위에 이 법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이 법의 내용을 보기에는 안 돼 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가 다룬 법은 내용까지 보면 안 되지만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하고 충돌되는 건 없는지, 이런 이제 체계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구심사입니다. 작구심사는 요 표현 있잖아요. 법률 용어는 또 이 약속이 다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이름들이 다 제 위치에서 사용되게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용어를 잘 썼나? 이런 거를 또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법사위에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그랬잖아요. 아까 버럭상규가 위원장 하실 때 그때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나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체계 작구 심사를 법사위가 하는데, 그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 다음에 이거 회의에 안 붙이겠다, 표결 안 하겠다 해버리면은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킨 법안이라 할지라도 요게 이제 결국에는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이 국민들이 이번 선거 때 쪽수를 확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30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177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거보다 의석 많은 정당은 우리나라 87년도 이제 민주화 이후에 봤을 때 이거보다 의석이 많았던 것은 왜 3당 합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위적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인위적으로 합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90년에. 그때의 정당, 그때 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당 의석 다음으로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 의석수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한 정당한테 힘을 실어준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좀 생겼을 것이고, 그러고 이게 우리 제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뭐 거의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법사위원장을 여전히 야당한테 넘겨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 제인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똑같을 거다 이거예요.
177개 등치는 이만해졌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의 관문을 또 못 넘고 그 문턱 앞에서 계속 좌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원장 꼭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 17대 국회 때부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21대인데 4년 임기니까 17대 국회 때부터 관행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준 거예요. 왜 야당한테 줬냐? 그 야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당보다 야당이 이 깔때기 역할을 하는 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견제 차원에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갖고 야당한테 준 거예요. 관행적으로 계속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원래 이게 보니까 국회법을 봤더니만 이 법대로를 민주당이 요즘에 또 외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얘기하자면 예전에 자기네가 야당일 때는 법대로 안 했잖아. 안 하긴 했지. 안 했는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법대로를 들고 나와요. 국회법을 뒤져보니까 국회법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국회의원 새로 뽑아가지고 이게 항상 고날짜입니다.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해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개시가 되는데 그러고서 7일 이내에 국회를 열어야 돼요.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을 일단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또 다 선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몸집이 이만큼 커진 민주당이 표결로 하면 다 먹어 이 위원장 다 먹습니다. 다 먹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하고 의석률에 맞춰 가지고 이 위원장들을 나눠 가졌어. 나눠 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으로 하면 이 17개 상임위원회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게 예결특위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인데 얘는 이름은 특별위원회인데 별로 특별하지 않고 매년 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특별하면 잠깐 만들어서 활동하고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얘는 계속 상설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18개 자리 위원장 자리를 놓고 두 정당이 이제 부딪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이제 의석수로 계산해 보면 한 6, 7개 정도를 미래통합당 야당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원장을 계속 야당이 맡아온 관행을 계속 고집하면 우리는 법대로 할 거고 법대로 하면 니네 국물도 없어. 우리 18개 다 먹어. 확 다 먹어.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몸 까는 거지. 막 용문신 있어 나 지금. 여기 이 쪽수가 이건 대장이니까. 쪽수로 밀어붙이면 니네는 뭐 얄짤 없어. 국물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고 니들 실속 좀 내가 좀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그냥 가져가는 게 어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쟤네는 장난 아니게 이제 거대한 크기가 됐고 자기는 103석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거 뭐 거의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게 국회 열리면은 쪽수가 확 딸리니까 질질질 끌려다닐 거라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다닐 건데 법사위원장까지 이 관행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굴복해버리면 여당한테 줘버리면 그럼 자기네들은 힘을 쓸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 관행대로 하지 왜 그래? 그리고 이 견제가 미덕이야. 갑자기 또 이 당도 갑자기 또 민주주의를 되게 예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뭐 필요할 때는 비민주적으로 했던 게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은 또 민주주의 예찬을 하고 있어. 민주주의는 원래 견제가 미덕이 있지 않니? 견제를 받아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해. 사실 속마음으로는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바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견제해줘야 돼. 법사위원장 우리 계속 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은 속으로는 야 그러면 줬을 때 잘하지. 왜 그렇게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고집해. 우리 못 줘.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민주당은요 내친 김에 이 쪽수도 이제 많아졌겠다. 아예 법사위원장 가져가고요.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사위가 하고 있는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요 마술을 딱 이제 뻗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법사위도 하나의 그냥 똑같은 상임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기자들이 이름을 막 만들어서 붙여주던데 법사위가 상원 상임이다. 말이 좀 어려워졌어요. 상원 상임위. 근데 이게 뭐냐?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걸 단원제라 그래요. 근데 미국은 두 개 있죠. 하원, 상원. 이걸 양원제라 합니다. 양원제라 하는데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을 상원이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더 들여다보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만 하는 거죠. 한 번만 하면 좋은 점은 효율적이겠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또 이제 하원 상원이 있을 때는 하원에서 처리한 것을 하원이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상원을 공화당이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그래요. 그런데 하원에서 민주당이 자기네들 원하는 거로 확 밀어붙여도 상원에서 한번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니까 여기서 이제 과반 이상 확보한 정당이 밀어붙여 버리면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고 부당한 법이 막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내세우는 게 이건데 그거를 법사위가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마치 우린 상원이 없지만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사위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제 야당이 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기능조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거에 우리가 발목 잡혔다 이런 거고. 그리고 내심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이 전국 단위 선거를요 4연속 이겼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뽑혔죠.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겼죠.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선거 이겼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 뽑히기 전에 있었던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도 한 석 차이에 불과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겼거든. 그리고 이 추세가 완전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앞으로 당분간은 안 질 것 같은 거지.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해도 안 질 것 같으니까 이참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밀어붙여보자. 이런 마음을 지금 굳히고 있는 겁니다. 그걸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당의 전략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거 뭐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법대로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법대로 하자 그러는 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한 불쌍해 보이자. 의도 맞는 이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지지자들이 야, 너는 할 만큼 다 했어. 이렇게 좀 등도 토닥토닥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야당답게 잘 맞섰다.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 진짜 민주당이 엄포용으로 18개 다 먹는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진짜 다 18개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은 들긴 들겠죠. 그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민주당도 마치 이게 이제 자칫 국민들한테 야, 쟤네들 의석 갔더니 야, 저 건방져졌어. 저것들 봐, 야, 지네 다 해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인식을 또 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거를 또 미래통합당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린 끝까지 버티고 법사위원장은 쟤네가 갖고 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일단은 뭐 상임위원회 몇 개는 떼주겠지.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은 의석률대로 이걸 나눠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개 주겠지. 그 정도는 줄 거 같기는 하고 그러면은 최대한 불쌍한 코스프레를 하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전망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을 때는 아직 지금 이 결론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조심스럽지만은 좀 과감하게 전망을 해보자면 민주당은 밀어붙일 것이다. 그 표결의 형식으로 갈 것이다. 가고 미래통합당은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러면 표결을 할 때 대신에 민주당이 몇 개 상임위원회는 떼어주지 않겠나. 위원장 자리를. 이렇게 좀 전망된다는 거죠. 그거 맞고 틀리고는 이제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겠죠? 네, 나가고 있을 텐데 맞았길 바라고 맞지 않을까 과감하게 한번 예측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거리는 뭐가 있냐. 이게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통과 의례처럼 계속 싸워요. 국회 이거 구성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원회 자리 누가 몇 개 가져갈 거냐? 그 우리한테 뭘 줄래? 이걸 맨날 싸워. 근데 아니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법으로 이거를 명확하게 해놓고 절차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필요하면 지금 국회법을 좀 바꿔서라도 명시적으로 해놓고서 그러고서 그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만들고 관행이 이래 이런 타령하는 것도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된 입장에서 아니 이게 자기네 권능을 줬는데 그걸 매번 안 하고 왜 싸우냐고요? 국회에서 싸울 걸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워도 되는 걸 가지고 이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은 이건 좀 꼴불견이죠. 예. 싸우는 거, 국회의원 싸우는 거를 즐겨서 보고 있는 저조차도 국회 몸싸움 방지법 때문에 몸싸움을 안 해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일인인데 그런 저조차도 이게 불필요한 싸움, 이거 에너지 소모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보다 싸움을 싫어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이참에 국회법 개정하고 서로 이게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나눠줄 거면 비율대로 갖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선택권을 불쌍한 야당한테 먼저 주자라고 하든가 서로 타협을 해서 아니면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요. 자 아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상원 의장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 무조건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렇게 논란이 될 것 같으면 그건 여당이 해. 근데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선택권을 야당이 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제가 뭐 국회의원 됐다고 빙의해보고 한번 내가 이렇게 이제 대안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근데 하나 예시고 그런 식으로 뭔가 룰을 정하면 깔끔하지 않겠나? 이거 맨날 이렇게 초장부터 쌈박질하고 시작하는 거 이거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결론 제가 못 외웠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이 미흡한 부분들 이 법으로 똑부러지게 좀 만들어라. 그리고 국회의원부터 자기들이 만든 법대로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해라. 이렇게 제가 일갈하고 싶네요. 네. 자, 지금까지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